안녕하세요. 온드림 체육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축구인 한 명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선수는요. 2000년대 대한민국의 판타지 스타라고 불렸던 선수인데요. 안정환 선수입니다.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축구 선수이기도 하고 여태 선생님 입장에서 가장 동경하던 그런 선수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환이고요. 1976년생 1월 27일 파주 태생입니다. 현재 축구 해설위원이자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림초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남서울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공업고등학교를 졸업, 아주대학교 경영학 석사까지 지냅니다. 자, 포지션은 세컨드 스트라이커라고 해서 섀도우형 스트라이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섀도우 스트라이커랑 이제 최전방 공격수보다 약간 밑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공격형 미드필더보다 약간 위에 있는 그 사이에서 공간 창출을 해내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자, 안정환 선수의 별명 닉네임은 자 테리우스. 이제 선수 생활 당시에 머리가 굉장히 장발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캔디라는 만화에 나오는 테리우스라는 남자 주인공을 이름을 따서 테리우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그다음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이 진행되기 전에 평가전으로 스코틀랜드와의 경기를 치를 당시에 골을 넣고 나서 자신의 반지에 키스를 하고 세레머니를 하던 그 모습 때문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판타지스타 안느 추갈못이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안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전에 프랑스 리그와 세리에에서 이제 해외 선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당시에 해외에서 뛸 당시에 유니폼에 AHN 안이라는 성 하나만 이제 유니폼에 기재가 돼 있어서 이제 외국에서는 안느 이제 발음 자체들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그냥 아니라고만 하는데 이제 외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안느 하면서 늘어지는 그런 해설자들의 그런 어 뭐라고 해설자들의 그 말들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안느라고 닉네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안정환이 속했던 소속 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부산 대우 로얄즈와 지금은 현재 부산 아이콘스죠. 부산 아이콘스. 그다음에 AC 페루자. 그다음에 독일의 시미즈 에스펄스. 그다음에 독일이 아니죠. 일본의 시미즈 에스펄스와 일본의 요코하마 마리노스. 그 후에는 프랑스의 FC 메스. 그다음에 독일의 듀스부르크. 그다음엔 수원 삼성 블루잉스, 부산 아이콘스, 부산 아이파크, 그 다음에 중국의 다렌스더라는 팀입니다. AC 페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탈리아 세리에 A, 이탈리아 리그에 속해 있고요. 이 메스에서 이제 듀스부르크로 이적하면서 뛸 당시에는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요. 2006년에는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디 가드보카트라는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이 있었는데 안정환에게 제안을 합니다. 안정환 넌 기량도 좋고 열심히 하는 선수니 미리 1년 앞당겨서 독일에 적응해 있어라. 독일의 뭐 날씨라든지 기후라든지 운동장 사정에 적응해 있어라 해서 자신이 직접 독일에 좋은 팀을 알아봐서 안정환을 이적시켜 줍니다. 어, 그래서 안정환 또한 이제 월드컵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강해서 디스부르크로 먼저 이적을 하고 독일에 먼저 안착을 하게 돼요. 그런 뒷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다렌스터라는 중국 팀으로 이적할 당시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은퇴를 앞둔 상황이어서 안정환을 고액 연봉으로 데리고 갑니다. 다렌스더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축구 선수로서의 말년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적을 하게 되었죠. 자, 다음으로
국가대표 출전 경력입니다. 2002년 피파 한일 월드컵, 자 2003년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2004년 AFC 아시안컵, 2006년 피파 독일 월드컵, 2010년 피파 남아공 월드컵. 자 월드컵에는 세 차례 연속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되게 굉장히 엄청난 기록이라고 해요. 월드컵을 3회 연속으로 진출한 선수들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차례 참가를 하면서 골까지 기록한 선수는 그렇게 그런 선수들 또한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안정환 선수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뛰어난 볼 컨트롤과 드리블, 중앙에서 좌우로 열어주는 정확한 패스, 반박자 빠르고 정확한 슈팅으로 데뷔부터 뛰어난 활약을 선보여 판타지 스타라고 불리는 선수였다. 이러한 활약과 더불어 수려하고 잘생긴 외모로 수많은 여성 팬을 몰고 다녔다. 혹시라도 안정환 선수의 예전 사진을 보면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못 본 친구들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정말 지금 봐도 잘생겼습니다. 지금 봐도 정말 잘생겼습니다.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이 선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와 잘생겼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봤는데 그 잘생긴 외모 때문에 플레이가 많이 묻히지 않아 실력이 많이 묻히지 않았나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피파 월드컵에서 3골을 넣어 한때 아시아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0년 피파 월드컵 남아프리카 공화국 본선 1차전에서 박지성이 한 골을 추가하면서 이 기록을 공동 보유하고 있었고 2018년 피파 월드컵 러시아 본선 2차전 3차전에서 손흥민이 2골을 추가하면서 이 기록을 공동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평생 까임 방지권을 획득했다고 여겨지는 몇 안 되는 선수가 되었다. 더불어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전 대륙을 상대로 A매치 득점에 성공했다. 여기서 약간 짚고 넘어갈 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전 대륙을 상대로 A매치 득점을 성공했다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 오세아니아 주를 제외한 나머지 대륙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을 상대로 모두 다 A매치에서 득점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엄청난 기록이죠. 박지성 선수라든지 뭐 지금 같은 월드컵에서 같은 지금 최다골 보유자들은 한국에서 지금 손흥민 선수와 박지성 선수가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전 대륙을 상대로 득점을 하고 있진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세아니아와 겹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이제 월드컵 예선도 마찬가지고 잠시만요. 월드컵 예선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세아니아보다는 월등히 피파 랭킹도 높을 뿐만 아니라 평가전도 잘 치르지 않는 상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격차가 심한 대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친선전도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안정환의 유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AC 페루자 당시 AC 이탈리아 리그 AC 페루자 리그 당시에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는 안정환 선수를 볼 수 있는데요. 등번호가 이때 당시에 10번이었습니다. 10번. 이탈리아 리그에서 10번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그 팀의 에이스, 이탈리아 리그에서는 그 팀의 에이스, 그 팀을 상징할 만한 선수가 선수만이 달 수 있는 번호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10번을 달았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리그나 뭐 이탈리아인들 자체는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요. 더군다나 자기들만의 축구에 대한 프라이드가 워낙 강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안정환 선수를 팀의 에이스로서의 10번을 부여하면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옆에 동료 선수들의 시기와 질투는 있었죠.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에이스가 겪어야 될 숙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려한 귀공자처럼 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청소년 대표팀에 뽑혔을 때
오렌지를 처음 먹어봤을 정도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육아를 외할머니에게 맡겨버려 할머니와 외롭게 성장하는 등 그가 직접 승승장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한 유년 시절은 그야말로 눈물겨웠다. 사실 처음부터 가난한 건 아니다. 외갓집이 원래는 잘 살았던 편이기는 했고 한창 부유했을 적에는 큰 어려움 없이 자랐지만 안정환이 6살 때 외갓집이 사업 실패로 나락으로 떨어진 데다가 외할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의 유산으로 커피숍을 하다가 망한 뒤 다른 곳을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외할머니와 단둘이 판자촌에서 빈곤하게 살아야 했다. 흑석동 판자촌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된 안정환은 배가 너무 고파서 무랑 배추서리를 하지 않나 구판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고 옷이 없어서 남의 집 빨래를 훔치는 건 기본에다가 산에 흩뿌려진 삐라를 주워서 미군 부대에 신고하여 학용품을 마련하고 방생 기간에 방생되는 물고기를 잡아서 다시 되팔아 돈을 마련하고 차비가 부족해 버스 타고 가야 될 학교를 걸어가고 차비가 역시 아까워 학교 체육창고에서 잠을 해결하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하루는 안정환이 할머니에게 100원만 달라고 했다는데 왜 그러냐고 할머니가 물었더니 나가서 아버지를 사오겠다고. 실제로 차두리의 아버지가 차붐이라는 것을 매우 부러워했다고 한다. 안정환의 힘든 유년 시절을 정리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들이 조금 들었을 때 생소한 단어가 삐라라는 단어인데요. 삐라가 무엇이냐면요. 어, 전단지입니다. 북한에서 자기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 비행기로 이제 공중에서 이제 종이를 광고용 전단지를 뿌릴 때도 북한용 광고용 전단지를 삐라라고 하는데 그 삐라를 뿌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열기구 같은 열풍선을 달아서 우리나라 쪽으로 보내서 그 열기구가 터질 때쯤에 삐라가 공중에서 흩날려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이제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삐라를 봐서 이제 광고가 될 수 있게 북한 광고용 전단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삐라를 이제 주워가면 한 장을 가서 주워가면 뭐 학용품을 주는 것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뭐 노트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필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죠. 자, 다음으로 안정환의 할머니는 축구를 하는 것을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가뜩이나 잘 못 먹는 애라서 운동까지 하면 배가 더 빨리 꺼질까봐 걱정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축구부가 되면 간식으로 지급하는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어서 단순히 또래 애들보다 달리기가 조금 빨랐을 뿐인 어린 안정환은 그렇게 축구부로 들어갑니다. 축구부로 들어가게 된 계기 자체가 뭐냐면 다리도 빠르고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나면 항상 축구부에게는 빵과 우유를 줬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배가 고프고 하니까 안정환이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축구부를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죠. 우리한테는 지금 우리들한테는 빵과 우유가 별게 아닌데 그때 당시 유년 시절의 안정환에게는 굉장히 큰 어, 어떤 금보다도 더 귀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자, 그렇게 어렵게 굶주린 배를 잡고 시작했던 초등학교 축구부는 후원하던 선배, 안정환 선수를 후원하던 선배 아버지가 졸업을 하면서 지원이 끊겨버렸고 축구부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다행히 그 해 마지막 경기에 훌륭한 활약을 보인 안정환을 다른 학교에서 유일하게 스카우트했다고 한다. 나머지 애들은 축구를 그만뒀다고.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축구를 하지만 선배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매일같이 피곤한 몸에 여전히 배고픈 고달픈 생활들이 이어진다. 한 번은 축구부원 수대로 지급받은 빵과 우유가 하나 비자 선배 한 명이 안정환을 3시간 동안이나 구타했다고 한다. 그러나 늦게 들어온 다른 선배가 그거 내가 먹고 나갔는데? 한마디에 화가 나서 그 길로 합숙소를 도망쳤던 적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안정환은 밥 먹듯이 축구부를 이탈하고 복귀하기를 반복한다. 본인이 말하길 이 시기에 축구가 즐거워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 싸움도 많이 하고 다니던 시절이라 실제 조직에서도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쉬는 날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용직 아르바이트, 공사판을 전전했는데 당시 목동역 건설이 이루어질 당시에 안정환이 인부로 투입되어 벽돌을 쌓았다고 한다. 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들었을 때 되게 의아해 할 수도 있어요. 어, 뭐 지금 뭐 엘리트 축구라든지 그런 축구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의아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어, 선배들에게 내리갈굼이라든지 선배들에게 내리 구타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어, 만약에 오늘 훈련을 제대로 잘 못했어. 근데 자기들이 뭐 감독도 아니고 코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집합시켜서 정신 차리라고 구타를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거였고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당시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죠. 지금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어, 운동을 해도 부족할 시간에 공사판을 다니면서 굉장히 막 힘들게 일을 했다고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진짜 생활비가 정말로 간절했던 유년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안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자, 다음으로 심지어 프로에 입단하고 국가대표가 되어서도 할머니에게 아파트를 장만해주고 어머니의 도박빚을 갚았기 때문에 금방 돈을 모이지도 못했으며 이 때문에 계속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같은 대표팀 소속의 이영표의 보약을 얻어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영표 선수도 굉장히 참 인성이 좋은 선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선임도. 어, 이영표 위원과도 굉장히 친하다고 합니다. 안정환 선수와. 자, 그렇게 아주대학교에 진학한 안정환은 졸업해서 거액의 프로 축구단에 입단하는 대학교 선배들을 보고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축구로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잡았다고 합니다. 1997년 이탈리아 유니버시아드 직후 돌아오자마자 후반에 투입되어 혼자 2골 1어시스트 하면서 1대2로 지던 팀을 5대2로 역전승한 일화는 유명하다. 그렇게 아주대학교의 재단이었던 대우그룹이 운영하는 부산 대우 로얄즈로 자연스럽게 입단하게 된다. 이 이탈리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 대표로 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귀국하고 난 후에 곧장 인천공항에서 경기장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딱 도착을 해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자마자 내리 3골을 넣어요. 2골에 1어시스트를 해요. 시차라는 적응도 필요 없고 그냥 오자마자 우리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경기를 뛰는데 이 경기를 선생님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봤어요. 근데 굉장히 잘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자, 다음으로 안정환에 대한 평가를 내린 이제 축구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정환은 여러모로 호마리오를 닮았다. 건드리면 반응한다. 나는 그런 선수를 좋아한다. 경기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002년 한국 대표팀을 맡았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입니다. 안정환은 폴란드 수비진을 마치 뒷마당에서 어린 동생 데리고 노는 듯 했다. 플라넷 풋볼이라는 매체에서 기사로 낸 내용인데요. 2002년 피파 월드컵 한국 대 일본 폴란드전 직후 한일 월드컵 폴란드전 직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정말 아름답다. 안느는 아름다운 플레이어다. BBC 영국 공영방송이죠. BBC에서 우디네스 칼초와의 경기에서 혼자 2골을 몰아치는 안정환 경기의 해설 도중에 나왔던 멘트입니다. 해설자 멘트입니다. 마치 필리포 인자기와 같았다. 이탈리아의 레전드 선수 알레산드로 델피에로라는 선수가 안정환을 칭찬한 내용입니다. 안정환은 기술적인 면에서 페루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다. 당시 AC 페루자 칼초의 사무국장 알렉산드로 가우치가 했던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가우치라는 사람이 국장이었었는데 이후에 구단주까지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안정환을 직접 방출합니다. 아무튼 이 후에 얘기해서 한번 다시 이어보도록 할게요.
한국 선수들이 프리메라 리가에서 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 특히 미드필더와 공격 쪽에 좋은 선수가 많은 것 같다. 아는 내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선수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스페인의 레전드 페르난도 모렌테스 선수가 했던 말입니다. 내가 인터밀란의 첫 훈련에 들어갔을 때 인텔의 코치진이 가장 먼저 체크한 것은 내가 아니라 전 동료 안내의 계약사항이었다. 나 또한 그와 플레이하길 바라고 있다. 마르코 마테라치라는 선수가 했던 말입니다. 이 마테라치라는 선수가 안정환 선수와 같이 페루자에서 동료로 뛰었을 당시에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안정환에게. 정말 막 가서 비꼬는 말도 많이 하고 골 못 넣으면은 뭐 골을 못 넣는다든지 조금 활약이 미비하다 싶으면 단방에 욕은 뭐 불사하고 굉장히 모욕적인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마테라치가 페루자를 떠나 인터밀란이라는 팀으로 갑니다. 그 팀에서 이제 코치진들이 마테라치 너 잘 왔어 이게 아니라 야 너 같이 뛰던 안느는 계약 어떻게 되지? 계약 어떻게 했어 걔는? 이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관심이죠. 자, 스코틀랜드전에서 두 골을 넣었던 김머리 선수가 인상 깊었다. 그의 두 번째 슛인 로빙 슛은 정말 일품이었다. 호나우두 전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인데요. 이 선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90년대서부터 지금까지의 축구 선수들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위대한 선수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자, 안느, 우리에게 와라. 우리에겐 판타지스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당신을 열광적으로 맞아줄 서포터가 있다. 라치오로 간다면 너는 인종차별에 울어버릴 거야. 이때 당시 ACFC 피오렌티나 서포터즈 걸기 현수막입니다. 안정환의 계약 기간이 점점 끝나가고 안정환이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할 거다라는 기사들이 막 올라와요. 안정환은 이적할 거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보고 이제 피오렌티나 구장에서 서포터즈들이 이제 피오렌티나 팬들이 직접 이렇게 현수막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올라왔던 팀 이름들이 뭐 라치오, 피오렌티나, 뭐 나폴리, 뭐 그런 유명한 클럽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피오렌티나 팬들이 이제 안정환을 너무 사랑했나 봐요. 안정환을 너무 좋아해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다고 합니다. 안정환을 유혹하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안정환은 내가 본 아시아 선수 중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요한 크루이프를 보는 듯했다. 펠레라는 선수입니다. 펠레라는 유명한 브라질의 선수였습니다. 현재 한국인 프리미어리그들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안정환이 기억으로 남는다. 안정환의 테크닉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으며 개인 드리블 능력과 슈팅 능력은 그 당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기회가 된다면 그의 테크닉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티에리 앙리, 프랑스 전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EPL에서 뛰는 한국 선수 중 누가 인상적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던 앙리입니다. 이때 당시에 안정환은 프리미어리그에 뛰던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정환을 타 리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게 평가했다는 거 진짜 대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한 축구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이 왜 안정환이라는 선수를 골랐냐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 많아서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굉장히 존경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차츰 알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인성적으로도 좋은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축구 선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여러분들도 이제 아직은 어린 나이고 공부를 하고 있는 나이지만 누군가는 어떠한 꿈이 있고 누군가는 목표가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런 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길을 걷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고 해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반대말은 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조금씩 지치더라도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